최강의 스펙을 가진 20만원 이하 가성비 무선 청소기 5종을 직접 구매하여 1g 단위 흡입구 풍속, 카페디 흡입력, 구석 흡입력 테스트 및 역류 테스트, 머리카락 엉킴 테스트 등을 집착적으로 비교하여 최고의 제품 딱 정해서 떠먹여드린대. 자,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25년 20만원 이하 최고의 무선 청소기 가성비 모델 비교 리뷰. 올해는 작년 디펜딩 챔피언 디베아와 함께 스펙 성능이 우수했던 쟁쟁한 신형들과 직구 제품까지 추가해 비교해봤대. 참고로 디베아의 경우 25년 신형이 아니고 이전 구형 그대로냐고 물을 수 있는데, 디베아의 경우 이 신형이 가격이 올라 20만원이 넘었대. 가격 공평성과 함께 여전히 이전 리뷰했던 제품이 디베아 주력 판매 상품이기도 하니 올해도 그냥 그대로 넣었대. 그리고 작년 비교 영상에 일렉트로닉스가 최고인데 왜 안 넣어줬냐는 댓글이 엄청 달려서 이 제품도 추가했대. 뭐 긴 말 찌그릴 필요 있어? 비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흡입력 비교. 무선 청소기의 경우 매번 말하지만 딴 거 없다. 강력한 흡입력이 최고의 미덕이다. 로청이야 매일 생활먼지류를 제거해주는 목적이지만, 무선 청소기는 생활먼지 외에도 비정기적인 혈압 급상승 이벤트들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도 중요하거든. 그렇기에 구석이나 틈새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흡입 차력쇼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무조건 흡입력이 강한 게 좋다. 근데 이 가성비 무선 청소기들 보면 먼 페이지에는 죄다 지구라도 빨아들일 듯한 흡입 성능 최고라는 숫자 몇만이라고 떡칠해놨는데, 정작 사보면 흡입력 개똥망인 것들이 많다. 이런 함정 카드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서 구매 시 살 떨리는 게 이 가성비 영역이거든. 그래서 다각도로 치밀하게 비교해봤대. 우선 흡입구 부분에서의 흡입 풍속을 비교해봤대. 그 결과는 다들 청소할 때 디폴트는 그냥 제일 센 강풍 아니겠어? 그만큼 최대 파워의 흡입력이 중요한데, 전체 제품들 중 비브루가 유일하게 9m/s대인 9.6m/s를 기록하며 1위를 기록했대. 5위인 일렉트로룩스와는 거진 2배에 가까운 독보적인 수치를 보여줬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불과 2년 전 130만원짜리 LG 플래그십 최고 풍속이 이와 비슷한 9.62m/s였으니 정말 탈가성비급 수치라고 볼 수 있대. 미디어와 미지아 두 미씨 가문도 강풍 풍속 8m/s대를 넘기는 강력한 힘을 보여줬대. 작년 종합 챔피언 디베아의 최대 풍속이 6.9m/s였는데 그 이후 나온 신형들의 최대 풍속이 전체적으로 대폭 향상된 걸 알 수 있었대. 자, 흡입 풍속만 가지고 흡입력을 결정짓기나 쉽잖아. 당빠 나도 알지. 우리 형님 누님들이 찐으로 궁금한 건 바닥 이물질을 얼마나 싹 빨아들이는지에 대한 실전인 거. 그래서 카페 뒤에 가로 30cm, 세로 20cm 간격으로 100g의 설탕을 뿌린 후 동일 속도로 지나간 후 남은 설탕의 무게를 재 잔량 흡입력 테스트를 진행해봤대. 그랬더니 흡입 풍속과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대. 흡입 풍속 2위였던 미디어가 잔여량 2g, 흡입률 98%로 1위, 작년 챔피언 디베아는 잔여량 3g, 흡입률 97%로 2위를 기록했대. 사실 1, 2g 정도는 오차 범위 아닌지라 카페디 흡입력은 이 두 제품이 최상위권이라고 생각하면 된대. 의외로 압도적인 풍속을 보여준 비브루가 95% 흡입률을 보이며 3위, 꽤 강력했던 풍속의 미지아가 85%의 흡입력을 보이며 4위로 내려앉았는데, 이건 왜 이런 걸까? 사실 카페디에 박힌 이물질은 단순 흡입력뿐 아니라 이물질을 긁어내는 브러쉬의 형태와 구조 등도 영향을 끼친대. 일렉트로룩스 같은 이런 소량의 경우 백백모 대비 카페드 흡입력에 약점을 보이는데 결과도 그대로 반영이 됐대. 솔 재질에 영향을 받는 건 오케이, 알겠어. 근데 같은 백백모임에도 디베아나 미디어 대비 미지아와 비브루의 카페드 흡입력이 떨어진 건 왜일까? 이게 아무래도 브러쉬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보면 카페드 흡입력 상위권 제품들의 브러쉬가 중위권 브러쉬들보다 직경이 찼다. 덕분에 더 빠르게 돌면서 바닥을 여러 번 채워 올리는 효과 덕분에 박힌 설탕을 효과적으로 흡입한 게 아닐까 하고 문과식 추론을 해봤다. 또 이 롤러가 커지면서 이 롤러와 흡입구 틈이 상대적으로 넓은데, 이 틈이 좁은 상위권 청소기들 대비 흡입 풍속의 손해도 좀 본 게 아닐까 싶다. 자, 그리고 올해 비교 올림픽 신설 종목으로 추가된 모서리 흡입력 비교대. 그냥 맨바닥은 몇만원짜리 청소기도 얼추 잘 빨아들인다. 찐 실력은 이 구석에 쌓인 먼지들이거든. 그래서 구석에 20g의 설탕을 뿌린 후 같은 속도로 흡입한 후 결과를 비교해봤대. 그랬더니 미지아가 거의 설탕을 완벽하게 빨아들여 1위를 차지했고, 미디어와 비브루는 몇 톨 안 남기며 2위권, 디베아는 3위권, 일렉트로루스는 4위권의 결과를 보여줬대. 흡입력 비교 정리. 흡입력 종합순위는 흡입 풍속 2위, 카페트 흡입력 1위, 구석 청소 2위를 기록한 미디어였대. 역류 방지 비교. 우선 청소기 쓰는 사람이라면 공감하는 뒷박 포인트 중 하나가 청소 열심히 해놓고 전원 버튼 끄면 빨아들인 거 도로 토해내서 도루마무 시켜버리는
역류대. 특히 가성비 청소기들의 취약 포인트가 이 역류인지라 설탕 흡입 후 털어서 나오는 이 이물질의 양을 체크해봤대. 그 결과는 미디어와 비브르가 역류 관련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여줬고 그 다음은 디베아, 미지아 순이었대. 이게 역류의 경우 먼지통의 구조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디베아나 미지아처럼 흡입봉과 먼지통이 직각으로 만나게 설계된 경우 이 각도를 들어 올렸을 때 먼지통 입구 쪽으로 이물질이 쉽게 쏟아질 수 있는 구조대. 매번 청소 열심히 하고 거치대에 세우려고 할 때 이물질이 쏟아지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래. 물론 역류 방지 캡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달까. 반면에 이런 미디어나 비브르처럼 먼지통과 흡입봉이 수평으로 설계된 경우 흡입구 자체가 상단에 위치해 있어 청소기를 들어도 역류가 쉽지 않은 구조대. 일렉트로룩스도 흡입구 자체가 상단에 있어 구조 자체는 역류에 유리하긴 한데 흡입력 때문인지 털었을 때 이물질이 좀 더 떨어지는 편이었대. 역류 방지 비교 정리. 역류 관련해선 구조적 이점을 가진 미디어와 비브르가 좋았대. 머리카락 엉킴 비교. 우선 청소기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브러쉬롤에 머리카락이 감겨 미친 검정 긴말이 돼서 속 뒤집어 놓는 경우가 꽤 있대. 엉킴 방지 성능은 사실 보통 중급기부터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엉키면 좋잖아. 그래서 테스트해봤대. 머리카락이 워낙 가벼워서 1, 2g 단위 저울로는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워 0.1g 단위까지 측정 가능한 67만원짜리 저울 또 질렀대. 이전에 정밀 저울 사지 않았냐고? 이건 0.1 단위 초정밀인데도 무려 30kg까지 측정 가능한 건데 어떻게 참아. 아무튼 이 정밀 저울로 정확하게 1g 단위로 소분하고 길이까지 맞춰 변인을 통제했대. 그리고 이렇게 나눈 머리카락을 각 제품별로 흡입해봤대. 그랬더니 비브르, 미지아, 미디어는 머리카락이 엉키지 않았는데 디베아와 일렉트로룩스는 롤의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대. 왜 이런 차이가 난 걸까? 이 엉키지 않은 미지아와 미디어의 흡입구 쪽을 살펴보면 이렇게 갈키 모양의 구조가 있어 걸린 머리카락을 떼어내는 안티탱글 기능을 가지고 있대. 이게 없는 디베아의 경우 빽빽 모임에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엉킨대. 다만 이 비브르의 경우 갈키 구조가 없음에도 걸리지는 않았는데 굵은 롤러와 상대적으로 넓은 흡입구란 구조적 이점에 더불어 강력한 흡입력을 통해 엉키기 전 재빠르게 빨아들여 엉킴을 방지하지 않았나 싶다. 일렉트로룩스의 이런 솔브러쉬 형태는 그냥 머리카락 엉킴 어그로 제대로 끄는 구조대. 그래서인지 일렉트로룩스는 충전 도크에 이 머리카락을 밟아서 자동으로 돌려 떼어내주는 장치가 있긴 한데 많이 끼어있으면 이거 해도 다 제거가 되진 않았대. 머리카락 엉킴 비교 정리. 머리카락 엉킴 관련해서 비브르, 미지아, 미디어 제품이 좋았대. 다만 이런 갈키 형태는 한계가 있어 하드코어한 많은 양에는 어쩔 수 없이 엉키니 털 엉킴 방지가 최우선인 사람들은 그냥 샤크 청소기로 가라. 소음 비교. 솔직히 청소기라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대. 거기에 가성비 청소기라면 소음이 더 크기 마련이대. 하지만 우리 욕심쟁이 형님 누님들은 그래도 조용한 거 찾아줘 라고 하실 거잖아. 그래서 체크해봤대. 작년의 경우 순간 최저 소음 정도의 단편적인 소음 체크였다면 올해는 100만원짜리 고성능 측정기를 통해 1분 동안 1초 단위로 측정하여 평균 소음을 산출해 우리가 실제 사용하며 느끼는 실소음에 가장 가까운 수준의 결과값을 도출해봤대. 그 결과는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강모드 기준 일렉트로룩스가 1위, 미디어가 2위, 미지아가 3위였대. 의외로 브랜드 간 성능 차이가 꽤 컸던 비교였는데 1위와 5위 간 소음 차가 거진 10dB이나 차이가 났대. 다만 일렉트로룩스의 경우 흡입력 자체가 낮아 상대적으로 소음에 어드밴티지가 있던 걸 감안하면 흡입 성능 대비 소음이 가장 좋은 제품은 미디어라고 보여진대. 소음 비교 정리. 저소음은 미디어가 가장 좋았대. 풍속은 2위 건보다 훨씬 강한데 오히려 소음은 4dB이나 적은 성능을 보여줬대. 저가형에서 돈 쓰기 쉽지 않은 소음 차폐에도 미디어는 신경을 좀 쓴 것 같대. 배터리 성능 비교. 우선 청소기, 즉 전원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청소기인 만큼 작동 시간에 분명한 한계가 있대. 그리고 이 한계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배터리 용량이래. 이왕 쓰는 거 센 파워로 오래 쓰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 그래서 배터리 용량 스펙을 체크해봤대. 아무튼 이렇게 얻은 배터리 용량 스펙 순위 1위는 2500mAh의 미디어와 미지아로 2위권의 2200mAh보다 300mAh도 용량이 많았대. 자, 이건 어디까지나 스펙이고 이게 또 실가동 시간은 여러 변수들로 인해 또 다르거든. 그게 또 실전의 묘미고. 그래서 파워 강모드로 실가동 시간을 체크해봤대. 디베아는 1년 지나서 배터리 성능 저하됐을 수도 있으니까 새거로 다시 사서 체크해봤대. 그랬더니 14분 4초의 비브르가 1위, 13분대의 일렉트로룩스가 2위, 11분대의 미지어가 3위를 기록했대. 일렉트로룩스야 파워가 적으니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 치지만 비브르의 경우
풍속 파워도 가장 높으면서 실가동 시간도 가장 길었대. 그것도 미시 형제들보다 300mAh 더 적은 용량으로 최소 2분 20초는 더 가동한 거대. 역시 이런 건 실전을 돌려봐야 한다니까. 이게 추가로 배터리 관련 고장이나 성능 저하 때문에 간단하게 탈부착되는 형태가 유리한데 이건 비브루 미디어 디베아가 가능했대. 배터리 성능 비교 정리. 배터리 충수 용량은 미디어와 미디어가 가장 높았으나 실가동 시간은 비브루가 가장 좋았대. 무게 비교. 무선 청소기들은 사람이 직접 들고 장시간 작동을 해야 하는 특성상 무게가 직접적으로 손목에 부담이 된대. 특히 유리 손목러들이라면 무선 청소기로 청소하다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무게 또한 주요 체크 사항이다. 그래서 전체 무게를 체크해봤대. 그랬더니 디베아가 2.2kg으로 가장 가벼웠고 그 다음은 비브루 미지아 순이었대. 일레기형은 이번에도 바닥 깔아주면서 또 꼴찌를 했는데 공이 동작 그만. 이 강점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모든 수모를 참아왔는데 중요한 밑장을 빼면 안 되지. 자, 일반적인 무선 청소기의 경우 이 무거운 모터가 상부에 있어 무게중심이 위에 있는 상중심 제품이다. 그래서 손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이 상부 본체의 무게가 더 결정적이다. 근데 이 일렉트로룩스의 경우 모터가 있는 본체가 이 하단에 있다. 덕분에 이 손잡이 부분의 무게가 가볍다는 특징이 있다. 자, 그래서 실손목에 영향을 주는 무게인 본체 무게만 따로 재보면 이렇다. 일렉트로룩스는 상부만 따로 분리가 안 돼서 실무게를 재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직접 손으로 들었을 때의 각도를 계산하여 손잡이 하방 압력에 대한 무게를 측정하였다. 그랬더니 역시나 일렉트로룩스가 1.05kg으로 압도적으로 가벼운 손잡이 하중을 가지고 있었대. 휴, 드디어 한 건 했네. 무게 비교 정리. 무게 관련해선 역시나 하중심 청소기인 일렉트로룩스가 압도적인 차이로 1위였대. 상중심의 경우 흡입력이 좋을수록 모터의 크기나 무게가 커져서 본체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었대. 편의성 비교. 가전이라는 게 편리해야 손이 더 가는 법. 손에 들고 사용하는 만큼 편의성이 뛰어나야 계속 사용하게 되거든. 그래서 무선 청소기만 수십 개 써보고 느낀 가장 주요한 편의성을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해봤대. 우선 조작 편의성이다. 이게 파워 조절한다고 양손 써야 되고 그럼 좀 불편하거든. 그래서 손으로 쥔 상태에서 버튼 조작이 한 손으로 되는 게 무선 청소기 작동 편의성의 핵심이었대. 거기에 이게 사용하면서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현재 파워 단계는 몇 단계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조작 편의성에 큰 영향을 끼쳤대. 해당 내역들로 평가한 조작 편의성 순위는 비브루가 모두 우수한 평가를 거뒀대. 특히 배터리 잔량 관련해선 가성비 제품들의 경우 보통 그냥 불빛 개수 정도로 현직 개똥벌레 수준으로 표시되는 게 기본인데 이건 잔량이 숫자 %로 표시됐대. 거기에 혹여 숫자로 표시되더라도 5% 단위로 표시되면서 생색은 더럽게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가성비 라인임에도 1% 단위로 디테일하게 잔량이 표시돼 배터리 잔량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 너무나 편리했대. 다음은 청소 용이성인데 청소를 다 하고 먼지통에 차면 이걸 비워줘야 한대. 이때 얼마나 편리하게 비울 수 있느냐가 무선 청소기 사용의 질을 꽤 좌우한대. 일렉트로룩스를 제외한 모든 제품들은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뚜껑이 열리며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 편리했대. 또래기형 같은 경우는 먼지통 분리는 되는데 먼지통을 비우려면 여기서 양손을 사용해 두 번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조금 불편했대. 또 이게 청소를 하다 보면 이 먼지통이 상당히 더러워진대. 이거 전투형 배기민족으로서 이거 물로 팍팍 씻어내야 속이 시원하거든. 요즘엔 내부 필터까지 싹 다 분리돼서 물청소 가능한 게 기본 메타이긴 한데 이 외부 먼지통이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대. 이럴 경우 물청소는 불가능하고 물티슈 등으로 닦아야 해서 좀 불편하대. 먼지통 분리는 미디어 일렉트로룩스 비브루가 가능했대. 그리고 청소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 먼지통 내부에 머리카락이 엉키게 되는데 이거 떼어내는 게 상당히 불편하대. 비브루와 일렉트로룩스의 경우 이 내부 필터 직경이 좀 작은 편이라 타 브랜드들보다 머리카락이 좀 쉽게 단단히 엉켜 떼어내는 게 살짝 불편했대. 마지막으로 옵션 편의성이대. 스탠딩 거치대가 있냐 없냐에 따라 거치 편의성이 상당히 갈린대. 미디어 일렉트로룩스 비브루의 경우 기본적으로 거치대를 제공한대. 옵션 솔 개수도 이거 적으면 쪼까 섭섭하거든. 이 경우 디베아가 4종류로 낭낭하게 많으면서 물걸레까지 제공해 해자급 옵션을 보여줬대. 자, 이런 기본 편의성에 대한 종합 순위를 보자면 대부분의 기본기에서 우수한 편의성을 보여준 미디어와 비브루가 최상위권 성적을 보여줬대. 자, 근데 이런 기본 편의성 말고 각 브랜드별 필살기라는 게 있거든. 각 제품별 이 킥을 살펴보자면 미지아와 비브루의 경우 흡입구 쪽에 레이저 불빛을 쏴주는 장치가 달려있대. 다이슨에서 처음 선보인 기술인데 이렇게 불빛을 통해 이물질의 명암을 살려 청소를 빼먹지 않도록 도와준대. 이거 최근에는 따로 10,000원 정도면 부착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나오긴 했대. 미디어의 경우 이 흡입봉이 90도로 꺾인대. 덕분에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아도 침대 밑이나 가구 및 청소를 좀 더 쉽게 해준대. 일렉트로룩스의 경우 스탠딩이 가능하대. 이게 은근 청소하다 잠깐 세워놓아야 할 일들이 생기는데 상중심 청소기들의 경우 이거 쓰러지면서 박살나는 게 고장률 원인 1위대. 근데 이건 이렇게 꺾으면 딱 자동 렛츠 기립하기 때문에 이런 고장 위험이 훨씬 덜하고 사용이 꽤 편리하대. 본체 쉽게 분리해서 청소할 수 있는 건 더. 디베아는 아까 말했던
있던 엄청난 옵션의 솔과 물걸레가 고유의 편의성 킥이대. AS 비교. 종합가전에서 삼성이나 LG AS 센터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알 텐데 거기 열의 5 이상은 청소기 때문에 왔대. 이게 브랜드의 잘못이라기보단 그만큼 이 무선 청소기가 진짜 고장에 정말 취약한 가전 중 하나래. 그만큼 AS가 중요한 영역인데 이거 싸다고 포기할 순 없잖아. 그래서 함께 체크해봤대. AS의 경우 미디어가 독보적인 2년 AS를 보장해주며 1위를 차지했대. 이게 쿠팡이 보장해주는 AS인 것도 나름 장점인데 브랜드 파워가 약한 이 가성비 영역에선 솔값 꽤 든든하래. 가격 비교. 자, 우리 살벌한 지갑 사정 때문에 이 가성비 비교 영상 보는 거 아니겠어? 그만큼 가장 중요한 가격 비교 싹 들어간대. 20만원대 이하 제품 중 꽉 찬 성능을 보여주는 것들을 픽한 만큼 가격도 10만원대 극후반으로 20만원 가까이 꽉 찬 모습들이라 큰 차이까지는 없었대. 다만 미디어의 경우 가끔씩 뜬금 할인이 뜰 때가 있어서 이때 잡으면 좋대. 별평. 자, 내가 매번 이야기하듯 가전엔 정답은 없고 각 특징에 맞춰 내 상황에 맞는 제품을 알아서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 형님 누님들 자비 없는 댓글 쓰실 거잖아. 그래서 그냥 내 기준으로 딱 골라드린대. 그냥 이것저것 다 종합해서 딱 하나만 꼽으라면 개인적으로는 미디어 제품을 살 것 같대. 일반 바닥이나 카펫 등 전천후 상황에서 최고 수준의 흡입력을 보여준 데다 컬렁킴이나 역류 현상도 덜하대. 한마디로 흡입력 관련 모든 기본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보여줬대. 이렇게 흡입 성능도 좋은데 소음도 최저 수준인데다 배터리 성능도 준수하대. 무엇보다 각 분야마다 이 정도 최고 성능들을 보여줬는데 AS 기간까지 낭낭해주신대. 굳이 딱 하나의 단점을 꼽자면 역시나 무게랄까. 그냥 난 닥치고 일반 바닥에서 잘 빨아들이는 게 최고인 흡입 덕후들에겐 이 비브르가 맞을 것 같대. 탈가성비급 미친 흡입 풍속을 자랑하는데 작동 시간마저 길대. 흡입 성능만 보면 진심 이 가격대엔 나올 수 없는 성능이대. 기타 여러 성능들도 두루두루 상위권인데 배터리 잔량도 1%로 디테일하게 표시되면서 레이저 불빛 등 기타 편의성까지 훌륭하대. 가벼운 걸 선호하고 물걸레가 필수라면 디베아가 여전히 훌륭한 선택지대. 압도적인 수준의 옵션 솔들과 여전히 준수한 흡입 성능, 거기에 가벼운 본체 덕분에 청소에 부담이 덜하대. 다만 여유가 된다면 3만원가량 더 주고 25년 친형 디베아 사는 것도 방법이대. 측정해보니 미디어나 비브르보단 약하지만 기존 제품보다 흡입력도 소폭 더 늘었고 무엇보다 가성비 라인에서 보기 힘든 봉길이 옵션 기능이 생겨 편리했대. 마지막으로 우리 일렉트로룩스는 아니 평화롭게 잘 사고 있는 우리 일렉이 이런 험한 꼴 안 볼 수 있었는데 괜히 댓글 쓴 형들 때문에 파묘당했잖아. 살짝 변호해보자면 이 제품 무려 5년 전 출시한 구형 모델이다. 이 하중심 제품들이 퍼포먼스 측면에선 상중심 제품들 대비 구조적인 디메리트가 있는지 신형 출시가 거의 없대. 일렉트로룩스에서도 반 10년 동안 사골로 우려먹는 모델인데 손목이 그냥 쿠쿠다 쓰고 집먼지 수준의 가벼운 청소를 한다면 맞을 것 같대. 이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